음악을 빼면 약간 본인이 천재인 것까지 또 알았어요. 약간 또라이 같은 면모가 있는데 전반적인 생애 또는 그가 이동을 했었던 도시명 아마데는 모차르트의 아역으로 저는 박은태 배우님의 그 감정 표현, 그 섬세한 표현 안녕 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차르트 리뷰 요청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너무너무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모차르트 리뷰만 찍으면 막 소리가 날아가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3번째 촬영이거든요. 오늘은 기필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처음 모차르트를 받고 지금 한 번만 보고 온 상태거든요. 그 점 먼저 참고해주시고요. 거의 우리나라 국민 뮤지컬 노래죠.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저도 드디어 이 노래가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모차르트 리뷰 바로 가볼까요? 고고! 여러분, 뮤지컬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초연은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했고 우리나라에서의 초연은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은요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 모차르트가 가족들과의 있었던 일이라거나 모차르트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대주교라든지 또는 계급사회, 이렇게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실제로도 모차르트는 요만한 꼬맹이였을 때부터 음악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작곡 실력도 그렇고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6살 무렵에는 아버지랑 같이 유럽 전역을 돌면서 연주 여행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죽을 때까지 총 600여 곡의 곡을 썼는데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차르트한테 음악을 빼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정말 모차르트의 인생 자체가 갈등이 굴곡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모차르트가 힘들었냐면 모차르트는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천재인 것까지 또 알았어요. 그래서 더 큰 곳에서 음악을 하고 싶고 더 많은 걸 보고 싶고 더 나의 음악적인 능력을 떨치고 싶었는데 당시는 계급사회였고 귀족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게다가 음악가들은 이제 궁정음악가였으니까 이제 그 안에 속해서 음악을 만들어내야 했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영화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Salieri composed this little march of welcome for you.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On one hearing only? Show us. 그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가 굉장히 철부지? 좀 과장돼서 말하면 약간 또라이 같은 면모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면모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본인이 잘난 것도 알고 막 그랬었던 인물인데 오죽하면 아버지가 작품 속에서 모차르트한테는 항상 겸손하게 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대주교와의 갈등도 더 심각해졌고 결국에는 막 고향을 도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도 그의 생애에 관해서 풀어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모차르트에 대한 전반적인 생애 또는 그가 이동을 했었던 도시명들을 좀 알고 계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연주 여행을 했다고 했죠. 거기에서 가장 크게 모차르트가 얻은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스승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은 건데요. 모차르트가 지금까지 찬사를 받는 이유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더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이런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지식들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모차르트의 음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곡들 있잖아요. 바로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작 부인이 푸드칠성 하면서 모차르트한테 부르는 장면 있죠. 거기에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차르트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도시들을 왔다 갔다 했는데 또 결국 생을 마감한 곳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짤츠부르크에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자유를 원했던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예술가의 아내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콘스탄체 베버, 모차르트를 소유하려고 하는 콜로레도 대주교,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모차르트에게 기회를 주는 발트슈테텐 남작 부인,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모차르트의 누나 난넬 모차르트, 콘스탄체의 어머니이자 사기꾼인 체첼리아 베버, 오페라 마술피리의 극작가이자 연출 엠마누엘 시카네더, 콜로레도 대주교의 오른팔 아르코 백작. 이번에는 몇 가지 노래를 소개하면서 모차르트의 분위기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모차르트가 부르는 내 운명 피하고 싶어입니다. 하고 싶은 음악이 있지만 자유를 꿈꾸지만 모차르트의 상황은 갑갑합니다. 스토리 면에서 모차르트의 내면이 잘 다뤄지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쉬웠는데 이 넘버에서 잘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작 부인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황금별은 모차르트에게 더 큰 세상으로 나가라고 조언하는 곡입니다. 난 예술가의 아내라는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가 부릅니다. 모차르트의 아내를 보면 모차르트의 철부지스러운 모습이 부각되기는 해요. 콘스탄체는 모차르트에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차르트가 저의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모차르트의 내면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더 풀어내주기를 바랬었나 봐요. 작품에서 모차르트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갔지만 나열되듯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랑 나와서 갈등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대주교 나와서 갈등하고 또 아버지 나오고 친구 나오고 모차르트 이야기 좀 하다가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모차르트가 했었던 음악적인 고뇌라거나 또 자유를 갈망하면서 막 사회에서 본인을 압박을 해오니까 그때 받았었던 그런 뭐 상처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감정적으로 쌓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현대에 살고 있는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음악 빼고 나머지는 너무 고구마 같은 거예요. 특히 가족에 이입을 해서 보자면 와, 얘는 진짜 너무 약간 본인밖에 모르는 그런 일화나 사건들도 막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모차르트가 주인공인데 모차르트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조금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넘버에서는 모차르트가 부를 때 예를 들어 뭐 내 운명 피하고 싶어 거기에서 충분히 다 토해내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남긴 어마어마한 음악들도 있고 또 모차르트는 오페라?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풀어줬더라면 예를 들어 모차르트가 지금 막 음악을 써요? 고뇌해요? 막 가족들이랑 갈등을 해요? 그 상황이 모차르트가 어떤 곡을 쓰고 있었는지가 조금만 터치를 해줬더라면 싶었어요, 저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곡인 장송곡 라퀴엠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듯이 보여졌으나
또 그거에 대해서 잘 풀어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아마데한테 부여를 해서 작품은 풀어나가요. 아마데는 모차르트의 아역으로 나오는데 아마데를 상징적인 장치로 부여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아마데의 상징에 대해서 모르고 갔다면 과연 이거를 알아차렸을까? 저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극 중에서 곡을 쓰는 건 다 아마데가 해요. 막 어린 모차르트가 막 악보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어른 모차르트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많은데, 이 아마데에 대한 걸 관객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시놉시스에는 점점 커져가는 아마데의 천재성이 모차르트를 덮쳐온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약간 아쉬운 이야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모차르트는 제작사가 EMK거든요. EMK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EMK 뮤지컬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도회 맛집, 화려한 무대 맛집. 진짜 그만큼 되게 웅장하고 뭐 의상도 진짜 화려하고 씬들도 장치들도 되게 와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에요. 모차르트는 논 레플리카 공연이에요. 오페라 유령 이런 것들은 레플리카라고 해요. 다 똑같은 거. 그런데 모차르트처럼 이런 논 레플리카 공연들은 대본만 사오거나 뭐 연출, 뭐 의상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는 뭐 의상이 달라진다거나 연출이 달라진다거나 구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모차르트도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바꿔서 가져왔더라고요. 외국이랑 무대 의상 이런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약간 화려하고 멋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화려한 씬들이 끝나고 또 다음 씬들이 오고 또 다음 씬들이 오고 약간 지루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뮤지컬 모차르트의 스토리가 불호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제가 봤었던 페어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태, 김현지, 민현기, 윤영석, 김소연, 전수미, 주아, 문성혁, 이상준 이분들이었습니다. 뭐 배우분들 너무 좋았어요. 박은태 배우님의 모차르트를 그 음원 사이트에 풀려있거든요, 노래들이. 그래서 보러 가기 전부터 그걸 들으면서 와, 노래 너무 좋다 했었는데 실제로도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저는 박은태 배우님의 그 감정 표현, 그 섬세한 표현, 모차르트가 약간 귀여운 또라이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남자 부인은 굉장히 분량으로 따지자면 적은데 황금별을 딱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침묵 속에 있는 관객들인데도 다 같이 속으로 감탄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있죠. 와, 그게 김소연 배우님이 나올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 역할이랑 너무 찰떡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치이고 왔고요. 여러분,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모차르트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나 구성이나 대본은 약간 불호였고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의 리뷰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의 모차르트 리뷰 요청해주신 분들, 기다려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 안녕.